우리나라에서 간식으로 자주 먹는 핫도그는 사실 진짜 핫도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형태 핫도그는 그 모양이 옥수수와 비슷해 외국에서는 콘도그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진짜 핫도그는 가늘고 긴 형태의 소시지를 기다란 빵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을 말합니다. 혹은 소시지 자체를 핫도그라고 부르기도 하죠. 핫도그는 다양한 소스와 야채가 어우러져 매우 현대적인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그 역사가 상당히 긴 간식입니다. 핫도그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무려 1800년대였죠. 그러나 핫도그의 다른 이름인 프랑크푸르터는 그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터는 독일인들이 중세부터 먹었던 소시지이죠. 실제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는 1987년 프랑크푸르터의 50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564년쯤에는 막시밀리안 2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하자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이 프랑크푸르터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죠. 그런데 프랑크푸르터, 즉 핫도그는 사실 독일보단 미국 음식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독일 태생이었던 프랑크푸르터는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일까? 프랑크푸르터가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프랑크푸르터를 함께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방방곡곡에 정착한 독일인들은 새 이웃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프랑크푸르터를 소개하였고 이후 미국의 여러 도시에 프랑크푸르터가 정착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프랑크푸르터를 처음 빵에 넣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존재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누구는 한 행상이 고객의 손을 보호하려고 프랑크푸르터를 빵에 넣어주던 것이 지금의 핫도그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가설에 불과하죠. 그래서 지금도 누가 처음 프랑크푸르터를 빵에 넣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프랑크푸르터로 제일 재미를 본 사람이 독일인 크리스천 폰 데어 아이라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그는 미국의 한 야구팀을 사들이면서 경기장 표값을 단돈 25센트만 받았습니다. 대신 경기장에서 맥주와 함께 프랑크푸르터를 좀 더 비싸게 팔기로 하였죠. 싼 표값 덕분에 경기장은 확실하게 만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야구를 보며 표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값하는 맥주와 프랑크푸르터에 쓰곤 하였죠. 야구장에서 이 맥주와 프랑크푸르터가 어찌나 잘 팔리던지 크리스천 폰 데어 아이는 스스로를 백만장자 스포츠맨이라 칭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국제 핫도그 소시지 협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야구 시즌당 무려 약 70억 개 이상의 핫도그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빵 속의 소시지를 닥스훈트 소시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빵 속의 소시지가 마치 다리가 짧은 독일의 견종 닥스훈트와 매우 닮았기 때문이어서 그랬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핫도그라는 이름의 유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핫도그라는 단어는 미국의 신문 만화가 테드 도건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1901년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이 닥스훈트 소시지를 보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곤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소시지 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신문에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닥스훈트 개가 빵 속에 들어가 있는 만화였죠. 그런데 테드 도건이 만화 밑에 닥스훈트라는 독일어를 적으려던 찰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철자가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뜨거운 개라는 뜻의 핫도그라고 간단하게 적어 신문에 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핫도그라는 이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닥스훈트 소시지라는 어려운 이름 대신 핫도그라는 쉬운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은 뉴저지주의 지역신문 패터슨 데일리 프레스에 핫도그라는 표현이 9년 전에 이미 등장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2011년에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 상태이죠. 그런데 핫도그에 진짜 개가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개고기를 먹기도 하였죠. 그래서 소시지에 개고기가 들어있다는 의혹은 당시 미국에서는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죽하면 1904년에 핫도그 업자들이 개고기를 사용해 소시지를 만드는 것을 조롱한 영화 도그 팩토리가 개봉하기도 하였죠. 해당 영화를 보면 다양한 견종들을 가지고 소시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가 들었건 간에 맛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고 소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았죠. 그럼에도 프랑크푸르터 제조업자들은 최대한 핫도그라는 용어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에서 반독일 감정이 고조되자 독일어인 프랑크푸르터보단 핫도그가 선호되었고 이후 프랑크푸르터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죠. 오늘 영상은 윌북 출판사의 신작 미식가의 어원사전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미식가의 어원사전에서는 오늘 소개한 핫도그 이외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적으로 먹는 다채로운 음식의 스토리가 한 권의 책에 담겨있죠. 이 책은 영국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타고난 이야기꾼인 저자 엘버트 잭이 쓴 책입니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음식의 역사 어원을 끝까지 파고들어 이 책 한 권을 완성하였죠. 한 권 다 읽으면 어떤 식사 자리에서도 온갖 잡지식을 뽐낼 수 있게 됩니다. 찐덕후가 들려주는 음식의 TMI 즐겨보세요.